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저녁 7시 45분에 시작되는 이 언더스탠을 보기 위해서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기도 했고 예. 또 일도 하셨고 네. 밥도 먹었고 드디어 이제 오늘 하루에 가장 의미 있는 이벤트가 네. 시작됩니다. 연말이라서 사실 휴가 가신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되게. 휴가. 네. 휴가가 뭡니까? 휴가. 휴가 들어나 보셨습니까, 휴가? 저도 휴가를 다니던 때가 있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네. 그때만 출근도 안 하고 늦잠 자고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아, 참 좋으시겠습니다. 휴가도 가시고. 자, 뭐 즐거운 연말 보내고 계신데 네. 저희는 약 오르기 때문에 네. 바로 기분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언더스탠딩은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이 예. 나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예. 그에 앞서서 언더스탠딩에 또 부동산 전문 기자가 한 분 있지 않습니까? 네. 장수선 기자가 또 요즘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재밌는 걸 하나 취재를 해오셨네요. 중도금 대출? 중도금 대출 얘기해 주신다네요. 네, 뭐 들어봅시다. 예.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예, 언더스탠딩의 대표적인 두 기자 중에 한 분이죠. 아직은 두 명밖에 없으니까. 예.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기자로 뽑고 둔촌 있습니다. 장순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오늘은 아니지만 네. 둔촌 주공 업데이트도 좀 해주시고, 네. 네, 음마 또 GTX도 가끔씩 또 업데이트도 해주시고. 네. 장순원 기자가 안 해주면 다른 기자들은 안 해. 아무도 안 되죠.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은 중도금 대출 얘기입니다. 네. 요즘에 금리가 가파르게 뛰면서 뭐 여러 군데서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데 네. 이 중도금 대출 분야에서도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수원 영통의 프루지오 트레센츠 파인베르 이름 이름 어렵네. 아파트 이름이 네. 프루지오 트레센츠 파인베르. 네, 이게 좀 프루지오 트레센츠가 하나고 예. 프루지오 파인베르가 하나인데 이제 같이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불렀는데 네. 여기에 중도금 대출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예. 왜요?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이 이 중도금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 받으시면 이제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을 해주는 게 이제 그렇죠. 중도금 대출인데 여기 네. 은행 세 곳이 들어갔어요. 예. 뭐 제시한 금리가 처음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예. 코픽스 금리 플러스 가산 금리로 1.99%를 이제 대출 이자로 매기겠다. 코픽스 예. 더하기 2%가 네. 중도금 대출 이자니까 예. 우리은행에서 받으시건 네. 뭐 K은행에서 받으시건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다 대출을 받으셨죠. 예. 약속대로 이제 9월달에 1차 중도금 대출이 나갔는데 네. 금리가 4.89%였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다 오케이 했는데 12월에 2차 중도금이 나갔거든요. 근데 국민은행하고 대구은행은 똑같이 4.89가 적용이 됐는데 똑같이 1차와 똑같이. 예. 우리은행만 5.97%, 한 1%포인트 높은 금리가 적용이 와. 됐어요. 네. 이러면서 이제 아니 저 앞집은 1% 적게 내고 왜 우리 집만 더 내야 되느냐. 그렇지. 억울하겠네. 네, 주민들이 이제 반발을 하는데 예. 여기 한 두 아파트 단지 합쳐서 한 1,500세대가 넘는데 우리은행에서 한 1,000세대 분들이 빌려 가셨어요. 그것도 더 많이 받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105A형 같은 경우에 중도금 대출이 이제 1회차가 한 8천, 약 9천만 원 정도 조금 안 되는데 네. 그 뭐 1년 정도 그 이자를 계속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고 1% 차이가 난다고 하면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이제 더 내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아니 없어요. 왜 차이가 나요? 코픽스 더하기 1.99 네.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조건으로 했는데 네. 왜 우리은행만 9월달 금리와 12월달 금리가 다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민들이 화가 난 거죠. 예. 그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표. 예. 예, 이게 이제 그 두 은행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둘 다 이게 제시한 금리는 똑같아요. 신규 코픽스 플러스 1.99 가산금리 똑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금리의 변동 주기가 은행마다 좀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국민은행하고 대구은행은 중도금을 대출할 때 전체를 한 덩이로 보고 그 금액에서 이제
6개월마다 달라진 코픽스를 이제 금리를 바꿔서 적용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나갈 때 4.89%를 적용했고 당연히 6개월이 안 지났으니까 9월 달에 나가고 이번에 12월이니까 12월에 나갔으니까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금리를 적용한 거예요. 똑같이 4.89고 근데- 우리은행은 근데 우리은행이 조금 달라요. 우리은행 출발은 같았는데 우리은행은 전체 덩이를 한 대출로 잡는 게 아니라 예. 중도금은 대체로 한 6번 나눠서 내거든요. 6번을 매번 새롭게 대출 나가는 걸로 본다. 6번을 매번 새롭게 대출 나가는 걸로 보는데 6번째 코픽스가 달라진다 이거죠? 그렇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리면 9월 달에는 2.9%가 적용됐는데 12월 나갈 때는 3.98% 이 코픽스 기준금리가 정해진 와, 거예요. 요즘 코픽스가 저렇게 오르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은 대출 금리를 1%를 더 내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이거를 고지를 안 했습니까? 예를 들면 뭐 네. 보험회사 뭐 해도 약관 뭐 아래 약관을 참가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뭐 네. 이렇게 뭘 봐야 되잖아요. 뭐 그거를 국민은행이랑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회차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하세요. 뭐 조그맣게라도 써놨겠죠. 이게 좀 서로 주장이 다른데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건설사,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이건 이제 사업을 했는데 음. 아니 그 원래 들어올 때 은행 세 곳이 다 조건이 같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피스 플러스 1.99였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다른 금리를 적용하면 어떡하느냐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예. 라고 주민과 건설사의 의견. 주장이고 예. 은행은 이제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조건이 달라진 것도 없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가 이걸 보여드릴 텐데 이런 내용 예. 변동 이자율 조건을 선택한 경우 가계차별 분할 실행된 대출금에 적용된 이자율은 네. 라는 내용을 소비자한테 설명을 하고 예. 사인도 받았다는 겁니다. 즉 아, 설명을 그렇게 했다는 했다. 거예요. 아. 예. 근데 사실 이 문구만 보면 저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네.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뭐 9월 달에 적용되는 코픽스랑 12월에 적용되는 코픽스가 다를 거라고 사실은 미리 알기는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여튼 이제 어렵긴 어렵네요. 예,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계약자들이 반발하는 데는 네. 이 금리가 달라진 것도 있는데 이 집단 대출, 이 중도금 대출 방식에 좀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대출을 받느냐 하면은 예. 이제 이건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세 곳의 은행들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소비자들이 그 제시하는 금액이 다 똑같으니까 이거를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1동은 국민은행, 2동은 우리은행, 뭐 3동은 대구은행 이런 식으로 임의로 배정을 해요. 누가요? 건설사가 예. 그렇게 배정을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러네. 예, 선택한 것도 아닌데 금리를 심지어 더 물어야 돼. 예. 이러니까 억울하죠. 왜 아. 나는 원래 국민은행 주 거래은행이었는데 국민은행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예. 왜 나한테 우리은행을 우리 보내서 동은 왜 우리은행으로 하라고 했느냐. 해서 아. 내가 왜 이자를 더 물어야 아. 하느냐라고 반발을 하시는 거죠.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은행들을 뽑기로 본인이 했군요.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동은 어느 은행에서 빌리는 겁니다 했으면 자세히 봤을 리가 없겠네요. 건설사 입장에서 사실 자세히 안 봤을 것 같고 예. 본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은행이 제시한 제안서에는 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우리은행이 이런 식으로 금리 주기를 정하는 것도 본인들 내규에 있었다는데 예. 건설사 입장에서 어떻게 알았겠느냐라는 그거를 게 이제 건설사 주장이고 은행은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도 잘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과거에는 대출 금리 자체가 낮았고 코피스 금리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그 현상들이 잘 두드러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네. 뛰니까 예, 지금 보시면 지금 다른 것도 갖고 왔는데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중도금 대출 금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통 푸르지오가 5.97이고 뭐 6.6% 심지어 7%가 넘는 곳들도 있어요. 이렇게 예. 금리가 가파르게 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길게 보면 네. 지금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금리도 올라갈 거 아는데 네. 왜 굳이 먼저 적용받느냐. 네.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이 걸릴 감기인데 우리가 먼저 걸려서 더 아프다. 그 얘기하는 거라서 나중에 금리가 또 가파르게 내려가기 떨어지면, 시작하면 네. 지금 우리은행 대출 받은 분들이 내려간 금리를
먼저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은행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기가 다른 거라서 물론 이제 그렇더라도 네. 아니 근데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건설사에서 세 개의 은행이 있는데 알아서들 잘 골라보세요. 네. 뭐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좋은 걸로 골라보세요 했으면은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계약을 했는데 근데 맞아요. 이건 동별로 건설사가 임의로 지정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럼 왜 왜 그러지 임의로 그래요? 왜 임의로 하냐? 소비자들이 그냥 선택하게끔 하나 하게 둘셋 정도 있으니까 하니 그-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제 뭐 이건 뭐 그 건설사랑 은행 입장만 전달해 드릴게요. 건설사는 이거를 은행별로 한도가 있는데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은 2천억 원, 뭐 나머지 은행들은 1,000억씩 들어오는데 네. 예. 평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이게 예. 쏠림이 생기면 중도금 대출이 원활하게 이제 나가지 않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2천억을 빨리 소진하는 데도 있고 소진하지 못하는 데도 있으면 전반적으로 그 계약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엄청 경쟁이 빡세진다. 뭐 금리는 정해졌지만 뭐 다른 식의 어떤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사은품을 더 준다든지 하여튼 이런 경쟁하는 게 치열해질 수 있으니 네. 이렇게 그렇게 지정해 주는 게 편하다. 경쟁하는 거예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저도 경쟁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관행들이 꽤 오래 이제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임의 지정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예. 아파트를 분양받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분양 받았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조건이 같으니까. 조건이 같으니까. 조건이 조건이 같으니까. 같으니까. 아, 이번에도 대체로는- 우리은행도 네. 사실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고 저렇게 계산하면 어때요? 뭐 우리은행도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먹을 수 있지를 예상해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은행 입장에서도 모든 사업장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네. 이런 식으로 이런 했습니다. 식으로 했으니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 먹고 사탕 먹고 이거 하는 거를 네. 순서를 잘못 바꾸면 쟤는 사탕 먹는데 왜 난 약 먹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길게 보면 같은 건데. 근데 중도금 대출이 길지 않고 되게 길어. 맞습니다. 네. 이게 짧게 공사 기간 동안만 딱 내는 거니까 네. 운 좋은 분과 운 나쁜 분이 똑같은 단지 안에서 나올 수 있게 되고 예, 도대체 누가 일을 이렇게 했어?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건설사나 그 계약자들은 다른 은행이랑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예. 우리 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다른 사업장도 이렇게 했는데 다 네. 이렇게 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내리니까 이제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잘 오르는 시절에는 예. 뭐 조금 이런 일 있어도 조금 대출 좀 더 내지 에이, 뭐. 뭐 그런 거고 프리미엄 요즘 얼마부터 답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로 바로 큰 넘어가는데 돈으로 느껴졌을 텐데. 맞아요. 이게 최근에 그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 이자 부담 커지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많은데 짜증도 나는 거지. 네, 그 인천의 부평 2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당시에 원래 한 4, 5개월 전에 이 중도금 대출하는 곳을 선정해 두거든요. 네. 당시 약정한 게 이제 4.86이었고 였는데 지금 실행 금리가 얼마 전에 통보가 됐는데 6.3%로 실행한다고 이게 통보가 된 거예요. 물론 네.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그 대출 실행 시점에 이제 코픽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금리를 산정하다 보니까 네. 주민들이 이제 막 사기라고 엄청 반발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작년 한 6월쯤에 분양한 곳들인데 그때 이제 중도금 대출을 하지 중도금을 제대로 내지 못했을 때 연체 이자를 한 5.5%로 책정을 해놓은 곳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와. 사업장에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로 한 5.7% 정도를 내야 돼요. 다 연체하고 마는 그러니까 거야. 연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된 거죠. 야, 진짜 특이한 일이 그래서 일어나네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생기는 뭐 이런 현상들이 요즘도 있죠. 뭐 세금이나 과태료 같은 거 그냥 내고 말지. 연체를 하는 게 나을 경우들이 꽤 있어요. 금리가 하도 높으니까. 그래서 대출 받아서 내는 거라면 그렇죠. 연체하면 괜찮습니까? 그럼 불이익은 없습니까? 연체했을 때?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 당연히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요. 예. 중도금 자체를 연체를 하면 이게 이제 그 사업 주체하고 이제 사적 계약이잖아요. 예. 중도금 자체는. 예. 그래서 이게 신용점수에 반영이 되진 않고 뭐 한 3회인가 뭐 이게 사업장마다 좀 다른데 2회나 3회 연속 연체를 했을 때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때 이게 계약 해지를 시켜버리면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예. 그게 또 쉽지가 않을 수 있어서 뭐 이게 사업장마다 조금 다 상황이 다르다고는 해요. 음. 뭐 곧바로 해지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뭐
뭐 3회차 이상 연체를 해도 그냥 예.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예. 예. 하여튼 이 중도금 대출 금리가 워낙 뛰면서 사실 네. 이게 시장에서는 이제 다음 달 4일 날 그 둔촌주공 지금 이제 분양을 한 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는 게 이제 다음 달 4일부터거든요. 네. 네. 이분들의 선택에도 조금 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이 금리가 급격히 뛰었는데 중도금 대출 금리가 예. 지금 상황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84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네. 한 3,500세대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세대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아까 그 레인지로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6에서 7% 정도 이제 중도금 대출 금리를 받아야 되는데 뭐 보수적으로 치면 한 17%라고 책정을 했을 때 왜 59형 같은 게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 특히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 때까지 텀도 되게 짧거든요. 네. 그때까지 한 3,500만 원을 내셔야 되거든요. 이자로만. 예. 근데 중도금 대출을 네. 왜 안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 집 더 사지 말라고 안 해주는 거는 뭐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해가 돼요. 네. 근데 무주택자들이 분양받았잖아요. 네. 무주택자들은 지금 돈이 있더라도 전세금에 묶여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어디서 훔쳐옵니까? 중도금을? 그러니까 캐시로 뭐 몇 억씩은 그냥 늘 은행 통장에 있는 분이나 아파트 분양받지 그런 거 없으면 분양받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면 30평대를 선택한 게 무슨 큰 죄를 지은 겁니까? 왜 20평대는 해주고 30평대는 안 해주죠? 중도금 대출을? 무주택자가 내 아파트 장만하겠다는데 청약 통장도 가입하라고 해서 꾸준히 가입하고 맞는 말이네. 왜 안 해줍니까 그거를? 맞는 말이네. 아, 물론 대출 해줘도 이런 이자 때문에 논란도 있는 것도 알겠고 네, 이해하는데 네.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네요. 대출 규제는 이미 다 풀려서 LTV 얼마까지도 다 해준다고 하는데 예. 왜 무주택자가 기존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을 그만큼 해주면서 예. 중간에 짓고 있는 아파트에 당첨돼서 들어갈 때는 왜 안 해줍니까? 현금 쌓아놓는 부자들만 가능하도록 만들어놨냐는 겁니다. 뭐 부자들이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게요. 그거 참 이상하네. 이게 답변하세요. 제 생각에는 원래 이게 중도금 대출 기준이 이제 9억이었잖아요. 예. 9억이라는 고가 주택이었는데 네. 이제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기준이 낡았다 해서 살짝 한번 풀어본 게 12억 원인 것 같고 예. 이것도 조금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아까 이 프로님의 이런 걸 느끼셨나? 아까 원희룡 장관이 이제 인터뷰한 멘트가 있더라고요. 예. 네. 이제 12억 중도금 대출 규제도 조금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푸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그러니까 지지난달에 발표할 때 같이 풀었어야지. 그걸 왜 그걸 남겨둬요? 그거를 왜? 조금 부담이 있었겠죠. 집값 혹시 뭐 혹시나 자극할까 봐. 자극할까 봐. 아니 이미 그거는 자극하는 게 아니라 네. 새 아파트. 당첨되면 아. 중도금 내는 거잖아요. 그걸 대출 안 해주면 자극이 안 되고 대출을 해주면 자극이 됩니까? 어차피 경쟁률은 다 1대1이 넘는 건데. 지금 혼내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안 된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청자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뭐 그렇게 대출 받아서 지금 있는 전세금 빼서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살짝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그럼 뭐 9억 넘는 아파트로 집을 옮겨가려고 하는 세입자는 네. 그 전에는 목돈은 쟁여두고 월세 살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해줄 거면 해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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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하여튼 소식? 예. 우리은행 선택하신 분들은 네. 좀 억울하다. 억울하실 수는 있겠는데 네. 뭐 억울하긴 억울하겠죠. 아무도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뭐 굳이 법대로 따지자면 최종적으로 사인하신 소비자가 잘못이라고 하긴 하겠네요. 예. 그래서 설명 듣고 계약서 보고 할 때 설명 믿지 말고 계약서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 그 전에 잘 안 드러났던 일인데 예. 뭐 지금 뭐 금리 상황이기도 그러네요. 하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계약하실 때는 그걸 그런 봐야 부분들 된다.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임의로 하면 안 된다니까. 임의로 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 아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 간단히 하나 이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예, 이제 조금 좀 그 천천히 길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면 어혜진 소장님이 오시다가 아직 안 오셨어요? 잠깐 네. 그 문제가 내년에- 있는 것 같아서. 예. 예. 이 내년에 이제 은행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받지 않겠다라는 방안을 좀 내놨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뭐
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안 안 받는다고요? 받는다고요? 네. 대출 그냥 갚아라. 중간에 갚아도 된다. 아니 네. 대출 갈아타기를 이제 할 때 네. 중도상환 수수료를 안 낸다고요? 네. 1년 동안? 내년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다는 아니고 네. 신용 등급이 좀 낮은 분들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등급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 하위 5개 등급. 예. 다른 은행들은 하위 한 3개 등급 정도 이게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네. 요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 한시적으로. 지금 뭐 주담대 같은 경우에 아마 1.4% 높게는 그다음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뭐 0.5% 하여튼 뭐 0.5에서 한 1.4% 정도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수수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보다 빨리 갚으면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좀 낮아지는 구조이긴 한데 여튼 이게 이제 허들로 갖고 싶어도 이 예를 들어서 주담대 같은 경우에 그렇죠. 갈아타고 싶지만 그렇죠. 제가 변동금리를 해서 갈아타고 싶지만 이게 중간에 그거 내는 3년 거 이내면 생각하면 사실 뭐 그렇지. 거의 한 1% 가까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적지 않은데 그러니까 비슷하면 그냥 예, 그냥 이 있자. 허들을 이제 그렇게 되는 없애준다는 거죠. 그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이게 뭐 은행들이 스스로 한 결정은 아니고요. 거죠. 예. 그 지난 6일날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하고 금융감독원하고 만나서 이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어떤 방안이 좀 있을까 이제 논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좀 나왔던 얘기인데 예. 은행권에서 뭐 잘 알아서 이렇게 아하. 수용을 해서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하는 방안이 신용등급 낮은 분들만 네. 낮은 분들. 그럼 어떤 분들인지는 아직 안 정했어요. 구체적으로 신용등급 안 정했어요? 얼마 이상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등급 중에서 이제 하위 3등급 그다음 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좀 범위가 넓어서 예.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여기 보면 국민은행부터 신한 하나는 뭐 7등급이야. 이게 이제 10등급까지 보통 나눕니다. 은행에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5등급 이하 분들 여기 좀 대상이 넓죠. 예. 뭐 전세 대출, 주택 담보 대출, 뭐 신용 대출 포함해서 모든 가계 대출을 갈아탈 때 예. 말씀드린 그 중도 상환 수수료를 매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요? 그 서민들 취약계층들이 네. 금리가 요즘 많이 올라가서 힘들 거고 네. 정부에서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대출 상품을 만들 수 있어요. 금리가 저렴한. 네. 그런 정책 상품 많이 정부가 있죠. 서민 돕는 예. 거는 정부의 의무니까 예. 나쁘지 않다고요. 예. 다만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예. 그래도 엄청 파격적이면 넘어가실 거고 네. 또 아니면 아닌 건데 음. 중간에 중도 상환 수수료는 계약할 때 내기로 한 거 아닙니까? 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넘어가는 때 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담이면 네. 그것도 나라에서 대줄게 네. 라고 하는 것도 뭐 가능은 해요. 과연 그분들이 그런 지원을 해드릴 만큼 정말 어려운 분들이냐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하나 네.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집 있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집 없는 분들이 절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정책의 우선순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 줄게도 갈 수 있죠. 네. 근데 그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 줘야지. 그 왜 은행한테 왜 받지 말라고 은행한테 은행이 계약서 찍고 받기로 한 수수료를 갑자기 받지 말라고 윽박질러서 예. 그러니까 은행들은 받을 돈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비즈니스 모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야당이 주장한 것도 아니고 이번 정부의 그 뭐 슬로건이 자유라면서요. 왜 계약의 자유, 사업하는 자유를 이런 식으로 윽박질러서 은행들 주주돈을 빼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래요? 왜 무슨 혁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은행을 불러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야 은행이 받지 마, 은행이 뭐 하지 마. 야 은행들은 돈 많잖아. 아니 은행은 은행이니까 돈 많죠. 과일 가게에 과일 많은 것처럼 많지. 우리가 뭐 많이 해. 뭐 그런 거죠. 그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네. 받기로 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예. 은행 보고 못 받게 하느냐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정부는 은행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 야, 주머니야 그게? 자기들 주머니가 아니고 네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너희가 잘해서 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너희한테 라이센스를 줬기 때문이야. 예를 들면 장순원 기자한테 줬어도 장순원 기자 그만큼 벌었을 거야. 아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줄 때 잘 평가하거나 뭐 라이센스를 그럼 3년에 한 번씩 회수하든가. 네. 아니 근데 왜 줘놓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뺐어요. 그렇게. 아니 뭐 꼭 그래서 금융당국이 시켜서 한 건 아니다. 아 감기 걸려서 목도 아픈데. 은행이 스스로 예. 뭐 검토해서 한 방안이다. 이게 하나둘이 이런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부처나 자기 담당에서 만만한데 옆구리 찔러서 서민 지원책 만들고. 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필요하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즉 은행이나 통신사가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드는 산업이라면 너희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고 있으니 그럼 법인세율을 별도로 높게 받겠다. 예. 뭐 삼성전자는 25% 받지만 네. 은행이나 통신사는 라이센스 받아서 하는 공짜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지. 뭐 순이익의 50%를 내라. 네. 가능하죠 그거는. 그래서 룰을 정해서 룰을 해야지. 정해서 룰대로 해야지 매번 바람 불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네. 제가 뭐라고 하는 이유는 아. 어혜진 소장님이 아직 도착을 지금 도착하셨답니다. 하셨어요?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는데 내용은 끝나서 하는 말이긴 하나 예. 네. 틀린 말입니까? 아니 맞는 말입니다. 그 룰을 정하는 필요는 있어. 그러니까 그때 하니까 은행들도 항상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뭐 정부로 해달라면 해줘야 되니까 평소에 또 막 이것저것 요구해서 남겨 먹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합리적으로 돌아가질 않아. 그러니까 수수료 많이 받으면 수수료 많이 받는다고 뭐라고 하고 네. 수수료 적게 받으면 예대 마진에 의존한다고 그러고 어쩌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문제네요. 그래서 은행들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맨날 뭐 금융지주 회장님 뭐 저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니는 걸 떠올리지만 예. 은행 돈은 그분 개인 돈이 아니라 가난한 분들도 은행 주식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주주들 돈이라고요, 그 돈이. 그 은행 주주들과 이렇게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하는 서민 중에 누가 더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서민인지를 어떻게 알고 함부로 이쪽 주머니 돈을 저쪽으로 보내고. 어이 소장님 오셨다니까 오셨어요? 그만하셔도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준비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순환 기자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와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아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아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이 프로 왜 그래요? 아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